네, 이어서 업종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장바구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 확인해 볼 건데요. 어제 좀 큰 조정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주에서 오늘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중심으로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상승 종목인 HPSP가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 11월 들어서만 정말 여러 번 교육을 해드리고 또 11월 말 12월 초에는 매일매일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사실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엔터주들의 변동성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검색기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뭐 그런 종목군들 어제 기준에는요 진단키트 관련 주들의 변동성도 컸죠. 그것이 지속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속성이 제한적인 업종군은 뭐 다른 방송에서 보시면 돼요. 그죠? 가십거리들 쭉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다만 이제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엔터주들 거래대금도 최상위로 올라왔어요. 그게 지속돼서 추세가 완벽해질 때 그때도 보시면 되고 지금 완벽해져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이 꽉꽉 차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선입견 다 버리시고 11월 6일 이후에 딱 한 달 됐는데 지금 한 달 동안에 이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가 윤정두가 종목을 많이 갖고 나옵니까? 이 조만간에 아마 분명히 방송국에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맨날 종목이 똑같아요? 똑같으면 어때?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되지. 그게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종목에서. 근데 왜 시청자분들께서도 흔들리시냔 말이에요. 채널을 고정하셔야 되는데 돌리니까 흔들리죠.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지겨울 정도로 달달달달달달 외우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윤정두가 이 똑같은 얘기 똑같이 안 해주면 나는 불안해서 내일 시장을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응?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는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금 온 디바이스 AI 기준에서는 사실상 분류해 놓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HPSP가 움직이고 또 온 디바이스 AI 종목군들 중에 몇몇은 움직였는데 또 몇몇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14만 원대 검색계 포함되고 포착되고 22만 4천 원까지 찍고 어제 그 10%대 급등해서 강보합으로 끝났죠. 오늘 2%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테마의 기준의 흐름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더 놓고 보자.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는 GPU 관련해서도 HBM 관련해서도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세력들, 큰형님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의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EBC 경제 채널 너튜브에서 녹화 방송, 재방송 보시면 돼요. 그럼 원본 화면으로 크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교육 자료 꼭 가져가세요. 받아가세요. 여기 보시면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서버나 클라우드 이런 쪽에 연동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를 구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애플이나 삼성 쪽에서 모바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AI 구동할 수 있게끔 개발하고 진행하고 그러면 그것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수혜를 볼 거냐. 그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이 있어요. 리노공업도 있고 심텍도 있고 이런 종목이 있어요 했을 때 윤정두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가급적 들여다보시지 않는 게 옳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총알바지가 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터진 날 쫓아갔다가 거래대금 줄어들면 낭패를 보는 그런 흐름을 당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1조 이상짜리 종목의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뒷받침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 테마주들을 다 묶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그리고 GPU 관련해서 좀 더 보자는 거예요. 이젠 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 GPU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도자료 보고 아시는 내용 혹은 채널에서
뭐 공급이 많아져서 뭐 이거 뭐 수요 대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채널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첫 번째, GPU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인데 AMD나 인텔이 막 뛰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 저 GPU 시장이 야, 저게 돈이 되는구나. 아, 우리도 들어가야겠구나. 그걸 검증한 게 언제예요? 작년 11월에 AI 챗봇 야, 이게 대세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었잖아요. 50년대부터 인공지능은 계속 언급이 돼 왔던 거예요. 결국은 올해 기억하세요. 윤정도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셔야 돼. 우리 아들 중학생인데 용돈 주면 외우겠죠, 당연히.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날 엔비디아가 시간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정규장에서 갭 상승 26%. 그리고 29%까지 올라와요. 그게 주가가 올라왔다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GPU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검증이 돼줬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걸 굉장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야, 진짜 GPU 한 대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가 이렇게 팔려 나가는구나. 야, 실적 장난 아닌데? 우와, 전망치도 좋아?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500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3배 수준. 올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미국 시장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그게 260%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 시가총액 5위,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6위에 등극을 한 겁니다. 올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그 흐름이 GPU에 대한 수요, 그것에 대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AMD, 인텔도 뛰어든다. 여기서도 의구심이 또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그것을 원하는 쪽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까지는 많이 팔렸다 해도. 그것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쪽이 없잖아요. 어디를 방송을 돌려도. 윤정도가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보세요. 11월 초에 알파벳이 9% 폭락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우리나라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제가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기회겠나? 쓸어 담으세요. 쓸어 담으세요. 아 벌써 다 사셨다고? 아니 그럼 손절이 아니라 유지하시고 계시면 되지. 왜 엉엉 울어요? 라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 나오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분기 26%의 성장성이 유지될 줄 알았더니 22%만 나온 거야. 이야. 근데 앞으로의 전망치 좋아요. 마이너스 9%였지만 다 되돌려놨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3위 알파벳은 그랬는데 같은 날 실적을 내놓은 시가총액 2위 MS는 어떻게 했어요? MS는 플러스 3%로 끝났습니다. 왜요? 똑같은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성장성 인정받고 이 정도면 되겠는데? 결론은 시가총액 2위, 3위 업체 그리고 4위의 아마존 6위의 메타 전부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까지 전부 AI 클라우드 우리도 이제는 그쪽에 더 확장을 할 거야. 그 수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요가 3분기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고점 못 들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엔비디아는 그걸 뚫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흐름 속에 GPU에 대해서는 설계를 엔비디아가 하지만 누가? TSMC가 전부 만들어내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다? HBM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 HBM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일단 올해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1분기 기준에 삼성전자와 5대5 수준, 2분기 기준에 53대 47 기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의미 없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직은 개발 단계고 결론은 3분기 이후부터는 하이닉스가 한 7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12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또 빠르게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내년 돼서는 거의 또 비슷해질 겁니다. 하이닉스하고. 그러면 이거 공급이 아니라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다고요. 향후 1, 2년은 그렇다는 것이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입니다. 전망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엔비디아의 시세에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에 들어와 있고 그 흐름에 대한 수혜 범위를 오롯이 누가 가져가요?
소부장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AI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검증이 됐느냐 부분이 5월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 3분기에 MS, 알파벳 등의 실적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치의 기준에 기인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2013년부터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는 그 이후에 했지만 이제 격차는 뭐 거의 없는, 따라 붙은 뭐 삼성전자가. 그렇지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의 HP, SP의 경우는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도 어느 거요? 고압수소 어닝 장비 계속 강조드리죠. 특화되어 있어서 진입하기가 어렵다. 신규 사업을 진입하려면 저 자격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내용. HPSP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 그러면 그것이 자 지금부터 정색을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저평가냐? 아니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바이오, 또 오늘 얘기할 로봇 관련주, 또 폭등 나오고 있는 위메이드 기준에서의 게임주, 전부 펀더멘탈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요즘 화두가 됐었죠. 한미반도체에서 배터리 아저씨 고소를 했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그 부분에 애널리스트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우리도 한미반도체를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분들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다. 수주 받아놓는 거 따져도 아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주를 따져도 저평가 절대 아니다. 매출처를 다변화하더라도 그래도 저평가 아니다. 다만 성장성에 대한 인정이 되고 있고 조금 더 그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된다면 주가에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불편한 부분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해주는데 9,700만 주짜리에 올해 들어서 10%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누구?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은 13%. HPSP는요. 얘도 13%. 반도체 소부장 쪽에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5월 이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거래량 가끔 한번 터져도 안 보는 거고 거래대금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난 2차 전지 개별해서 몇몇 거래가 터지면 보는 정도 수준인 거고 로봇 관련주도 특화해서 두산 로보틱스만 보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HPSP 최근 들어서 더 강조드리죠. 2차 전지 때문에 그래요. 그간 그렇게 교육해드리고 7월 말에 기술적인 최정점을 잡아드리고 지금도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HPSP 끝내주는 업체입니다. 그럼 저평가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저평가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기본적 분석의 기준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인정을 하되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하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프리미엄이 꺾이기 시작하거나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장주들의 조정폭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를 하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은 심리 어떤 거예요? 야 끝내준대. 업황이 되게 좋대. 끝내준대. 점상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심리 부분은 모멘텀. 야 주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수급은요. 두 가지 보신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것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런 정형화된 내용이 어디 가도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일반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그쪽에서 쌍끌이든 외끌이든 누군가가 메이저가 사주는 흐름이 나와주던가 혹은 그게 없더라도 2차 전지 올해 들어서 그냥 슝슝슝슝슝 이유 없이 날아간 것처럼 이유 없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 없이 날아간 것처럼 거래대금이 터져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혹은 둘 다 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처럼 HPSP가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4위까지 올라오고 외국인은 하루에 100만 주씩 사재끼고 그 100만 주가 어느 느낌이어야 돼요? 7억 2,800만 주짜리 하이닉스 100만 주 해봐야 0.15%. HPSP는요. 100만 주면요. 하루에 8,100만 주짜리니까 1.2%지. 그 감동이 여러분들 가슴으로 와야 이게 하루 산 게 아니라 이틀째 사고 3일째 사고 일주일 동안에 4%를 사서 우와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막 눌려. 그러면 편입 기준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 제 편입 기준
정리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강하게 매수하는데 이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꺾인다 그러면 못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1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준에 어떻게 되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최고의 매집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처럼 HPSP의 수급이나 거래 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흥분하다 보니까 지금 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냥 이제는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나서 뒷부분에 차트 부분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부분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내일장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흐름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 그걸 놓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트의 기준에 월봉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지금 월봉의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이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어땠어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이제 스타트.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예? 이런 장대 양봉이 나는데 상승 장악형입니다. 걱정 마세요. 36년 주식한 윤정두가 저런 장대 양봉 보고 아직도 괜찮습니다. 이제 스타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도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9월 22일 이후에 12월 4일까지 어제도 오늘도 일부 더 들어왔습니다. 20만 주. 얼마예요? HPSP 4위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4위입니다. 시가총액이 4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8,100만 주짜리에 1,100만 주 이상 매집이 들어와 있는 이런 흐름에서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매집 평균 단가가 34,0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3% 매수했기 때문에 최소 범위가 50%에서 100%까지 들어 올려질 수 있는 기준이 잡힙니다. 그 흐름의 주봉 차트입니다. 음봉으로 더 내려왔다면 불편하지만 꼬리 달고 돌려 요 캔들 크기를 감안했을 때 망치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용 아니에요. 그런 흐름들을 하나하나 다 오롯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를 이야 부럽다만 하지 마시고 야 진짜 윤정도 말 맞다나 이게 스타트야? 그렇죠. 왜요? 시장이 무슨 2,500푼이 안 돼 있어. 글로벌 선진 시장의 시장은 어때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3,200, 3,300, 3,600가 있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HPSP 반도체 소부장. 내일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댓글에 화이트님이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대표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말씀이 많아지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이요. 저희 너튜브 댓글창에 윤정두의 주식 1번지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건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저희 노란톡은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